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린 3월의 어느 목요일, 강도윤은 회사 건물 로비를 빠져나오며 목덜미를 주물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전략회의는 그를 완전히 소진시켰고 기획안은 통과되었지만 그 대가로 치른 긴장과 논쟁은 온몸의 근육을 경직시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커피만 4잔을 들이켰던 탓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집까지 갔겠지만 오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마포구 아현동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신혼 때 대출을 받아 장만한 35평 규모의 이곳은 5년 전 한서린과 함께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미래를 꿈꾸던 그 시간들을 도윤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라벤더 디퓨저 향이 맞이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설이나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 쪽 싱크대는 깨끗했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설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설이는 목요일마다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패션 에디터인 그녀는 집에서 원고를 쓰거나 화상회의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집에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발코니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이중창 너머로 3명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설인과 그녀의 친구들인 지우, 다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와인과 치즈를 즐기고 있었고 봄볕이 발코니를 비추는 가운데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감이었을까요? 그는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요즘 남편분이랑은 어때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인이 웃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바쁘잖아. 다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바쁘긴. 근데 언니, 진짜 안 심심해요.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가고. 설인의 목소리에 무언가 다른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심심하긴 하지. 가끔은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우가 키득거렸습니다. 에이 설마요. 언니 남편분 진짜 괜찮으신데. 설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괜찮긴 한데 재미는 없어. 예측 가능하달까?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대화. 다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새로운 거 찾아봐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설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요. 몰래 한 번만 해보면 되지. 스릴도 있고. 도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몰래 한 번만 해보면 되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발코니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그녀들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려고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는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야근할 때는 문자를 보내 걱정했으며 그녀가 힘들어할 때 어깨를 내주었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의 생일마다 선물을 준비했고 기념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윤은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세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와 다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서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제 왔어? 나 몰랐네.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몰래 한번 해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냥 농담으로. 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농담. 결혼이 농담이야. 신뢰가 농담이야. 서린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오해야.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였어.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와. 입 밖으로. 서린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서린이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도윤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금반지가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서린이 직접 끼워준 그 반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반지를 빼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윤은 반지를 발코니 난간 너머로 던졌습니다. 반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끝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내 아니야. 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왜 이래? 도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미친 건 너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뒤에서 날 비웃고. 그게 정상이야. 그는 거실로 걸어갔고 서린이 뒤따라왔습니다. 지우와 다연은 발코니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윤아, 제발 얘기 좀 해봐. 오해를 풀자고. 서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실망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내가 한 말, 내 입으로 나온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어. 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어. 이제 끝이야. 우리 끝났어. 그는 현관으로 향해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서린이 울먹였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도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도윤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이제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뒤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강도윤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강물은 검게 흘렀습니다. 휴대폰에는 서린의 부재 중 전화가 16통 쌓여 있었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가 사라진 왼손은 이상하게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그를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같은 시각 마포구 아파트에서 한설이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우와 다연은 이미 황급히 떠났고 와인잔과 치즈 접시만이 발코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이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미친놈,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농담이었잖아. 왜 저렇게까지 반응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농담 안에 진심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요. 설이는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2살 패션 에디터로서 나름의 성공을 거뒀고 외모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도윤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녀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와의 관계는 예측 가능한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주말 장보기, 한 달에 한 번 외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도윤이 싫어하는 색이었습니다. 너무 진하다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성민은 달랐습니다. 설인 씨 입술에는 빨간색이 어울려요. 그가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성민은 화장품 광고 모델이었고 설인이 담당했던 잡지 화보 촬영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며 시선은 언제나 그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립스틱을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날 이해 못하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해?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였고 그 감정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붉은 드레스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사준 옷이었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그녀는 투덜댔었고 도윤은 미안하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드레스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설이는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성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돼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언제든지요. 어디서 볼까요? 설이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강남의 한 바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은 어두웠고 음악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라색 조명이 테이블을 비췄고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설인이 들어서자 성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드레스가 멋진데요. 설이는 자리에 앉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요. 성민은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설이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인은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남편이랑 싸웠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죠. 그의 목소리는 공감으로 가득했고 설이는 그 목소리에 기댔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아세요? 아침에 다녀와 하고 저녁에 수고했어 하고 그게 다예요. 성민이 웃었습니다. 지루하시겠네요. 설인 씨 같은 분은 더 자극적인 삶이 어울리는데. 설이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계산이 있었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삶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성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 그런 것들이요. 와인이 비었고 성민은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설이는 계속 마셨습니다. 술이 돌면서 현실감이 흐려졌고 분노는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남편이 날 떠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민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떠났다고요? 왜요? 설이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 때문이에요. 바람 피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농담이었는데. 성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나온 말인데 남편이 듣고 난리가 났어요. 반지까지 던져버리고. 성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설인 씨는 자유로운 거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설인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자유롭다. 정말 그런가요? 제 집으로 갈래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설인은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은 경고를 보냈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만 상처받아야 하나요? 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나섰습니다. 성민의 아파트는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거실, 통유리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설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멋진 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민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설인 씨가 더 멋진데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설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내면이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민이 멈췄습니다. 왜요? 설이는 돌아섰습니다. 성민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는 없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설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가져갔어요. 성민이 혀를 찼습니다. 그럼 재미없네. 유부녀라 스릴 있는 건데. 그 순간 설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성민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저 가볼게요. 설인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성민이 팔짱을 꼈습니다. 벌써요. 이제 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설이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녀는 현관으로 달려갔고 성민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준비하고 와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했습니다. 붉은 드레스는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았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고 도윤에게 전화할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차들은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봤던 실망과 분노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혔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일어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이 그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녀가 무너뜨린 것은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 그리고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윤혜진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혜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했고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입니다. 3시에 약속 있습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윤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도윤을 본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 씨,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의자를 권했고 도윤은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바로 얘기할게요. 혜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강은 짐작했어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았거든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들어봐요.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코니에서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린의 목소리, 지우와 다연의 웃음소리, 그리고 결정적인 그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이 몰래 한 번만 해보면 되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녹음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 녹음한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전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는데 집에서 저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 던지고 나왔어요. 그 뒤로 집에 안 갔고요. 호텔에서 묵고 있어요. 혜진은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서린 씨 쪽에서 연락은 왔나요? 도윤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화 32통, 문자 18개요. 다 무시했어요. 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가 중요해요. 녹음 파일은 좋은 시작이지만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실제로 외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혜진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사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서린 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죠. 만약 실제로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든지 할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조사관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번호를 눌렀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님, 저 윤혜진입니다. 네, 의뢰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통화는 짧았고 혜진은 전화를 끊고 도윤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서린 씨 사진이랑 기본 정보 좀 주세요. 도윤은 휴대폰에서 서린의 사진을 찾아 혜진에게 전송했습니다. 회사 정보, 자주 가는 장소, 친구들 명단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해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뭔가 나올 거예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도윤은 혜진과 함께 조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모니터 여러 대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김 실장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담동의 한 바 앞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이게 사흘 전이에요. 김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대상자가 강남으로 이동했고 이 바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린이 한 남자와 함께 앉아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장성민이었습니다. 광고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성민이요. 모델이에요. 서린이 담당했던 화보 촬영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신원조회 결과 광고 모델 맞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린과 성민이 발을 나서는 장면, 택시를 타는 장면, 청담동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장성민 명의예요. 대상자는 그곳에서 약 40분간 머물렀다가 혼자 나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마지막 화면에는 비를 맞으며 걷는 서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는 억눌렀습니다. 더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장성민은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기혼 여성들과 자주 만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SNS에서도 여러 제보가 있었고요. 도윤은 파일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 여성들의 증언, 메시지 내역,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도윤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소송 준비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린 씨한테 통지서 보낼게요. 김 실장이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자료 여기 담았습니다. 법정에서 쓰세요. 도윤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내세요. 진실은 이기니까요. 도윤과 혜진은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혜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낼 수 있으니까요. 사흘 후 서린에게 이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고 서린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등기예요. 기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린은 서명하고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녹음 파일의 존재, 성민과의 만남 증거, 그리고 재산 분할 요구사항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서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도윤이 잘라 말했습니다. 읽어봤으면 알잖아요. 당신이 한 일 다 알아요. 그건 오해야. 성민이랑은 아무 일도 없었어. 서린이 변명했습니다.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간 건 뭐예요? 밤 10시에 남의 집에 가서 차 마시러 간 거예요. 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어. 나 바로 나왔잖아.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요. 서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변호사랑 연락하세요.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린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고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혜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힘들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만 하면 돼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혜진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요. 도윤은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혜진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혜진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언제든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도윤은 느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판사석 뒤로 태극기와 법원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한설이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간격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핏기 없는 얼굴과 푹 꺼진 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혜진이 일어나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강도윤은 피고 한설인과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청담동 아파트 출입 사진, 장성민과의 만남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인과 만난 것일 뿐이며 원고의 일방적 오해에서 비롯된 소송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몰래 다른 남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으며 그 남성의 거주지에 야간 시간대 방문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에서 명백히 부정행위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기에 충분한 사유입니다. 판사가 녹음 파일 재생을 지시했습니다. 법정에 설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몰래 한 번만 해보면 되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설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농담이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농담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이성과 단둘이 만나 사적 공간에 방문한 행위는 경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인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원고는 어떻습니까?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있습니까?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없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 발언권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설인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검토, 재산 분할 논의까지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원고 강도윤과 피고 한설인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은 6대4로 분할하며
위자료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뒤에서 서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강도윤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부인과 재결합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옆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쉬고 싶어요. 오래 쉬고 싶어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죠.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설이는 법원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결혼도 명예도 미래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회사는 그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이는 화장실을 나와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떠났고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을 끈 지 며칠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설인 씨,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설인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끝났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도윤도 이제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설이는 짐을 쌌습니다. 이혼 판결에 따라 아파트는 도윤의 소유로 넘어갔고 그녀는 나가야 했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옷과 생필품을 담았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웃고 싸우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걸었습니다. 한편 장성민의 삶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설인과의 관계가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그의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했고 SNS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매니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민 씨,
당분간 활동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성민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던 미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미로 했던 건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명예도 수입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유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 옷 몇 벌, 그리고 노트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쉼없이 흘렀고 도시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혜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새 집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하고 좋네요. 혜진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제 천천히 회복하세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혜진 씨. 정말로요. 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함께 할게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지 않은 미래, 희망이 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2사람은 나란히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았고 미래는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도유는 새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업무 보고, 거래처의 미팅 요청, 그리고 한 통의 낯선 메일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한서린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일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나는 지금 부산에 있어.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어.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아직 없어. 용기가 안 나거든.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제야 쓰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몰랐어. 이제 너를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서린. 도유는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고 그저 담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아, 메일 잘 받았어.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미안하다는 말 받아들일게.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건강하게 지내. 도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은 사라졌고 화면은 다시 비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혜진이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저녁 시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요즘 너무 바쁘셨잖아요. 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저녁 7시. 도윤은 혜진이 정한 식당 앞에 섰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고 따뜻한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혜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앉으세요. 도윤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식사가 나왔고 두 사람은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요즘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도윤이 그녀를 봤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정말 감사해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제 일이었고 또 친구잖아요. 도윤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친구. 맞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은 그에게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저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요. 도윤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혜진 씨가 좋아요.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상처도 아직 남아있고요. 혜진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동안 도윤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요. 서로 알아가면서요.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혜진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급할 거 없어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도윤과 혜진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강변 산책로로 향했고 멀리 다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벤치 있네요.
앉을까요?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 물 보면 신기해요. 계속 흐르잖아요. 멈추지 않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계속 흘러가죠. 도윤이 그녀를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요. 바람이 불어왔고 도윤은 재킷을 벗어 혜진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되죠. 그가 말했습니다. 혜진이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편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한설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도윤의 답장을 읽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으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질문들은 끝이 없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밤은 깊어갔고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도윤과 혜진은 산책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아파트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과거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설인과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그는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마지막 사진까지 지우고 나서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올 것이고 모레도 올 것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받아들일 준비가요.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점심은 동료들과 먹고 저녁에는 혜진과 전화할까? 평범한 계획들이었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의 메시지였습니다. 도윤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혜진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고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자 봄바람이 맞이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는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일이 와도요. 버스는 달렸고 도시는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구나. 그의 가슴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았고 미래는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